새벽 3시가 되기 직전 무언가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알지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것은 당신이 결코 열지 않는 창문이자 도달하지 못하는 주파수입니다. 한국의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평생을 피하고 있으면서도 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의식 상태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기하며 보냅니다. 행동하고 꾸며내죠. 진정한 자신이라고 믿는 순간조차 당신은 사회적 각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방식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에 맞춰 조율되고 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마침내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통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 자신을 향한 연기를 멈출 때 뇌는 다른 주파수로 진입합니다. 바로 세타파라는 주파수죠. 그리고 이 주파수에서 아주 드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강요하는 좋은 아들, 딸, 좋은 직장인이 아닌 순수한 자신 말입니다. 세타파는 신비주의적인 상태도 난해한 이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잠들 때나 깨어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학적으로 기록된 뇌파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이자 가면과 맨 얼굴 사이의 공간이며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열리는 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세타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세타파를 경험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연기를 멈춰야 합니다. 통제를 놓아야 합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타파의 창문은 매일 밤 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잠든 채 그곳을 지나갑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이 창문 안에서 깨어있는 것, 즉 뇌가 세타파에 진입하는 동안 의식을 유지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필터 없이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되려 애쓰지 않을 때에 당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대부분은 베타파 상태로 흘러갑니다. 베타파는 행동, 빠른 사고, 문제 해결, 사회적 연기의 주파수입니다. 이걸 해야 해, 저걸 증명해야 해, 이렇게 보여야 해 라고 생각하는 주파수죠. 베타파는 당신이 정체성을 구축하고 의견을 방어하며 경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베타파는 필요합니다. 베타파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베타파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베타파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현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한 발 앞서 나가 다음 대답을 준비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계산하고 있죠. 그리고 알파파가 옵니다. 알파파는 긴장을 조금 풀고 명상하고 심호흡하며 평온을 느끼는 곳입니다. 알파파는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알파파 역시 여전히 당신입니다. 여전히 성격이 존재하고 당신이 아는 나가 존재합니다. 알파파는 전사의 휴식이지만 전사는 여전히 갑옷을 입은 채 앉아 있을 뿐입니다. 세타파는 다릅니다. 세타파는 휴식이 아닙니다. 해체입니다. 세타파는 갑옷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전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언가가 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의식일 뿐입니다. 순수하고 각본 없는 의식이죠. 그래서 세타파는 두렵습니다. 세타파 상태에서는 내 인생의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설명할 능력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잃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바로 이것을 피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특히 한국 교육 체계에서는 이것이 더욱 강조되었을 겁니다. 세타파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타파의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럴싸한 서사가 아닙니다. 진실은 자신에 대해 지어내던 이야기를 멈췄을 때 남는 것입니다. 방어를 멈추고 변명을 멈추고 가면 없이 각본 없이 이해받아야 할 필요 없이 그저 그곳에 벌거벗은 차에 존재할 때입니다. 세타파의 창문은 매일 새벽 3시에 열립니다. 새벽 3시가 마법의 시간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신체가 일주기 리듬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낮아지고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창문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멈춰야만 의식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타파를 추구하지 않아야 세타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타파를 쫓는 것은 베타파의 방식이니까요. 세타파를 통제하려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것도 모두 베타파입니다. 세타파는 놓아버릴 때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인간의 마음에게 놓아버림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행동입니다. 노력의 부재입니다. 당신이 훈련받아온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죠. 당신은 행동하고 해결하고 통제하고 연기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한국 문화에서 특히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훈련은 더욱 강렬합니다. 세타파는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멈추라고, 항복하라고, 모르는 상태를 받아들이라고, 공허를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저항합니다. 마음은 항상 저항하죠. 마음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마음은 통제를 놓는 것을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연기를 멈추면 거절당할 것이라고, 공허를 받아들이면 정체성을 잃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보호하려는 그 정체성은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면이고 연기일 뿐입니다. 세타파는 정체성의 파괴가 아닙니다. 줄곧 정체성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타파는 가면을 쓰기 전에 본래 얼굴입니다. 이것이 세타창이 매우 희귀한 이유입니다.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하려면 거의 아무도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놓아줘야 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크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이드 명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비디오를 봤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애써 하려던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찾으려던 것을 멈출 때, 당신이 그저 새벽 3시에 깨어 조용히 아무런 계획 없이, 목표 없이, 그 순간을 생산적인 무언가로 만들 필요 없이 그곳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세타창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세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세타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타는 알파 상태에서 느끼는 그 기분 좋은 이왕함이 아닙니다. 세타는 이상합니다. 세타는 혼란스럽습니다. 세타는 꿈속에서 깨어있는 것과 같지만 꿈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상태이지만 의식의 구조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것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마음은 말합니다. 베타로 돌아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 이야기로 돌아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섭니다. 세타는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신뢰하도록 요구합니다. 세타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머물고 도망치지 않고 세타가 그저 존재하도록 허락한다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강요할 수 없는 무언가, 찾을 수 없는 무언가, 찾으려는 노력이 없을 때만 일어나는 무언가,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극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영적 황홀경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한 것입니다. 훨씬 더 조용한 것입니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하지 않는 당신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없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될 필요 없는 현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계하는 의미에서의 깨어 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깨어 있음입니다. 세타창은 매일 밤 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도하는 것을 멈출 때만 그것을 통과합니다. 찾으려는 것을 멈출 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추락입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그것은 놓아줌입니다. 하지만 세타창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세타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세타를 본능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입니다. 창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기다리는 것은 의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세타창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목표라고 파는 것입니다. 평화는 안도감, 소음의 끝, 명상 앱과 주말 수련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고요한 상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진실은 모든 가면이 떨어지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을 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타창은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명료함이 항상 부드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계속 반복하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와 그 밑에서 실제로 뛰는 것 사이의 거리를 폭로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를 피하는 이유입니다.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창문에 들어섰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단순히 개념적인 이해를 넘어서 기계적인 면까지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당신의 뇌는 하루 종일 다양한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선형적이지 않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느끼고 또는 느끼지 않으려 하는지에 따라 겹쳐지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식적인 하루는 베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베타는 수행의 주파수입니다. 실행의 주파수, 사회적인 게임의 주파수, 이메일에 답하고 누군가와 논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의견을 옹호할 때 당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베타는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논평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예측하는 목소리입니다. 베타는 당신이 깨어있는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몸이 이완되도록 허락하면 당신은 알파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알파는 다리입니다. 경계하는 이완 상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의식하지만 내면의 소음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잡담은 힘을 잃습니다. 걱정은 당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흩어지는 구름처럼 약간 멀어집니다. 알파는 즐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변형이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파 아래에는 세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타는 자아가 힘을 잃는 곳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필터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녹는 얼음처럼 말이죠.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물,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다른 형태로 압축되어 있었던 것. 세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상을 관리하거나 답변을 조절하거나 취약점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존재 속에서 드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을 관찰합니다. 판단 없이, 고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 없이 그저 관찰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 같지만 주인공이라는 부담 없이 말이죠. 당신은 패턴을 봅니다. 자동적인 반응을 봅니다. 여전히 당신의 현재 결정을 지배하는 오래된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은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식할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세타를 다른 모든 상태와 구별하는 요소입니다. 베타에서는 행동하고 알파에서는 이완합니다. 하지만 세타에서는 목격합니다. 그리고 반응 없이 목격하는 것이 모든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세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지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경험적 신호들 말이죠. 첫째는 고요함입니다. 외적인 침묵이 아니라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인 고요함입니다. 시끄러운 방에서도 세타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여전히 이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표지는 비반응성입니다. 세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감정적 트리거가 힘을 잃습니다. 누군가가 평소 같으면 당신을 짜증나게 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짜증이 솟아나는 것을 관찰할 뿐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지나갑니다. 파도는 오르고 파도는 내려가지만 바다는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표지는 이야기가 없는 관찰입니다.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만 그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또는 이것은 내가 이렇다는 의미인가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생각만이 존재합니다. 떠다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이 표지들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고요함, 비반응성, 순수한 관찰을 느낄 때 당신은 창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의도적으로 그 상태에 도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은유입니다.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의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저는 새벽 3시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문자 그대로 새벽 3시는 세상이 잠드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기대가 중단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멀리서조차 말이죠. 예정된 회의는 없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쓸 가면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어둠, 그리고 침묵뿐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세타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내면의 고요함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의 뇌는 더 낮은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고 의식하고 현재에 있다면 당신은 노력 없이 세타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새벽 3시는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상태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계획 없이 자신과 함께하는 고독의 질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오후 3시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새벽 3시가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내부 조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고독, 의도적인 침묵, 수행의 부재, 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파수가 중요합니다. 새벽 3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새벽 3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뇌가 명령에 따라 세타 상태에 들어가도록 훈련하는 마이크로 수련을 통해서입니다.
강요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허용하는 의미입니다. 조건을 만드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창문 사이에 당신 자신이 놓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수련은 명상입니다. 하지만 수행지향적인 명상이 아닙니다. 위대한 CEO들이 명상을 한다는 것을 읽어서 하는 버전이 아닙니다. 중요한 명상은 목적 없는 명상입니다. 당신은 앉아서 숨을 쉽니다. 관찰합니다. 아무것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저항할 것입니다. 수천 가지 생각과 걱정,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이유들을 들이밀겠죠. 이런 저항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베타의 몸부림이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항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저항마저도 바라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세타테타가 나타납니다. 마치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요.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거기 있음을 알아차릴 뿐이죠. 두 번째 훈련은 의도적인 고독입니다. 화면도 책도 어떤 방해물도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직 당신과 지금 눈앞의 현실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죠. 이어폰 없이 하는 산책, 휴대폰 없는 카페에서의 조용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분 동안 창밖을 응시하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한국의 빠른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들은 더욱 귀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순간들이 바로 관문입니다. 의도적인 고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외부 자극 소비를 멈추고 내부 자극을 처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세타는 바로 이 내면의 처리 과정에서 열립니다. 세 번째 훈련은 감정적 트리거를 실시간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 중 무언가 짜증나거나 좌절감을 주거나 불안하게 만들 때 잠시 멈추세요. 딱 5초라도 좋습니다. 숨을 고르세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반응하지도 않은 채 그저 바라보세요. 이 찰나의 관찰이 바로 베타의 틈바구니로 세타가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연습할수록 이 찰나의 순간들은 확장됩니다. 마침내 관찰이 당신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될 때까지요. 이 훈련들은 별개의 기술이 아닙니다. 주파수 조율 훈련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원할 때 언제든 세태 접속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이죠. 훈련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세태 접속하는 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고요함을 느낄 수도, 반응 없이 관찰할 수도, 명료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 없는 세타는 그저 기분 좋은 경험일 뿐이니까요. 영적 도피에 불과합니다. 20분 동안 깨달음을 얻은 듯한 기분에 취하게 하지만 결국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변성의식 상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창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문 안에서 본 것을 깨어있는 현실의 삶으로 가져올 때 일어납니다. 여기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목격한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깨달은 것에 맞춰 선택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동 조정 모드로 사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타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진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건 당신입니다.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는 법도 알고 표지판도 알아보고 훈련법도 이해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 스스로 새벽 3시의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깨어있는 삶 전체를 바꿀 차례입니다. 창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타는 삶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삶을 재설계하는 실험실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마주했던 역설을 기억하시나요? 낮 동안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보다 새벽 3시에 당신이 더 진짜일 수 있다는 그 생각 말입니다. 모순처럼 들렸을 겁니다. 어쩌면 현실 도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전두엽이 침묵하고 세타가 지배할 때 당신은 현실의 스위치를 끄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더 깊은 층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가면이 통하지 않는 층위, 사회적 연기가 의미를 잃는 곳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본 모습이 마침내 검열 없이 존재하도록 허락받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버전을 평생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매일 밤 그 모습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타가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이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세타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진정한 욕망입니다.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친구 혹은 소셜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도 아니죠. 사회적 조건화라는 껍질을 모두 벗어던진 당신이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세타 상태에서는 사회적 압박이 증발합니다. 판단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죠. 그러면 갑자기 당신이 쫓던 커리어가 공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던 관계가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낮 동안 당신이 필사적으로 유지해온 보여주기식 자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체성으로 위장한 피로감일 뿐이라는 것을요. 세타는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실은 대개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숨겨진 패턴들입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자동적인 반응들 말입니다.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낼 때 왜 방어적으로 변하는지, 당신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서 왜 인정을 갈구하는지, 왜 침묵을 피하는지, 왜 모든 빈 순간을 딴짓으로 채워 넣는지 깨어있을 때 이 패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곧 당신의 현실을 이루는 직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타 상태에서 당신은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이죠. 패턴을 관찰하는 순간 그 패턴은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트리거가 보이고 자동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셋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입니다. 관객도 없고 기대치도 없는 순간, 잘 보여야 할 대상이 오직 당신 자신뿐인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만남을 피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이 만남에는 진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변화를 요구하죠. 하지만 회피를 멈추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필터 없는 의식과 단둘이 세타 상태에서 진정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얻은 명료함이 당신의 하루로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라면 몇 시간씩 당신을 괴롭혔을 말다툼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감정을 억눌러서가 아닙니다. 세타 테타 상태에서 그 패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욕구는 단지 변장한 두려움일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때 자동적인 반응은 힘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해도 굳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이라서가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확신은 외부의 인정 따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세타 상태에서 당신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흔히 왜? 라는 질문이 쏟아지지만 끝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존재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타의 힘입니다. 신비롭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이고 기계적이며 해방감을 줍니다. 새벽녘에 키운 내면의 통제력은 낮 동안의 비반응성으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경계, 진정한 평화, 연기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관계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감지합니다.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로 이를 알아차립니다. 몇몇은 이해하겠지만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어떻게 매일의 실천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일어나길 기다리는 대신 어떻게 의도적으로 세타 상태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여기 완벽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명상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30분 명상이 아닙니다. 딱 5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기 전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생산성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밤사이에 세타 파동을 머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파동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5분 동안 마음을 비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세요. 당신은 지금 깨어있는 현존이라는 근육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의도적 고독입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 솔리튜드입니다. 하루 15분 아무런 입력 없이 혼자 있는 겁니다. 음악도 팟캐스트도 화면도 없이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의식만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뇌는 딴짓거리를 달라고 아우성칠 겁니다. 급한 일이 있는 척 꾸며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들 겁니다. 무시하세요. 그냥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그 15분 동안 당신은 재프로그래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경계에 나 자신과 홀로 있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피난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저녁 의식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화면을 끄세요. 전부 다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세타 상태로의 진입을 늦춥니다. 스스로 기회의 창을 닫아버리는 꼴입니다. 이 시간을 독서나 사색에 쓰세요. 하루를 판단 없이 처리하는 데 쓰세요. 부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관찰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자극했는지, 무엇이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굳이 방어할 필요 없는 것을 방어하지는 않았는지, 당신은 토대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타가 찾아왔을 때 마음이 깊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 3시에 깨어 세타가 당신을 맞이할 때 저항하지 마세요.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마세요. 그저 깨어 있으세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까요. 당신의 뇌는 실험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억이든 감정이든 통찰이든 무엇이 떠오르든 그저 관찰하세요. 집착 없이, 억압 없이, 오직 현존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 수련입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는 세타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타의 의식을 깨어있는 시간으로 가져올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상적인 대화 속에서 패턴을 알아차릴 때,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반응하기 전에 반가쇠를 볼 때, 혼자 있을 때 침묵을 소음으로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이 순간들이 바로 내면의 통제력이 외부의 자유가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원을 완성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은 당신이 늘 그래왔던 그 사람입니다. 연기의 껍질을 벗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도 없고 사회적 갑옷도 벗어던진 당신 말입니다. 세타는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지점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심지어 낮 동안에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관계는 더 고요해집니다. 당신이 멀어져서가 아닙니다. 빈 껍데기 같은 대화로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더 침묵하고 더 깊고 더 희귀해집니다. 당신의 경계는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주 강요되는 무조건 맞춰주기의 논리를 벗어나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타인의 투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닌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어디서 명료함을 찾아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타로 돌아갑니다. 실험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창 동안 잠을 잡니다. 당신은 방금 깨어있는 채로 그곳을 건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다면 싸우려 하지 마세요.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마세요. 그저 현존하세요. 관찰하세요. 호흡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세요. 딱 5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관찰하세요. 당신은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진짜로 살기 위해서 말이죠.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세타가 당신에게 보여준 첫 번째 통찰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이 여정은 고독하지만 외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깨어있는 채로 이 창을 건너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수행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타 상태를 연장하는 고급 기술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시간의 창을 단순히 명료함을 얻는 것을 넘어 창의성과 문제 해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알지 못할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의 창은 새벽 3시에 열립니다. 하지만 빛을 찾기 위해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빛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밤, 그리고 매일 낮마다요. 그리고 세타파 상태의 당신이 현실의 모든 순간 속 당신이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것이 바로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